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톡톡 인문학 이종숙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적은 날은 마음껏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거실 샤시문을 열면 옆에서 소나무 위에 까치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창문을 열면 봄꽃의 향연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사이로 들려오는 아파트 주변 새들의 시끌벅적한 수다마저 정겨운 요즘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창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을 닫으면 문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창과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창문을 닫아야만 밤이 오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제 창문을 연다. 당신을 향해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본다.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으로 아이유의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쭉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 숨을 쉬어요.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조금 전 시에서 창문을 열어야 빛나는 별도 볼 수 있고 또 나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내 주변의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책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여 년간 연구하고 수행한 명상을 과학적인 기반에 두고 쓴 샤우나 샤피로 저자의 마음 챙김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샤우나 샤피로는 산타클라라 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작가이고 명상과 자비 수행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며 샤피로 박사의 연구는 마음 챙김 명상을 심리치료나 건강 돌봄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부탄의 총행복회담, 캐나다 정부, 또 세계심리치료협의회 등 여러 기업과 정부의 초청 연사로 초대받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2017년 테드 강연에서는 마음 챙김의 힘이라는 주제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오늘날 많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과나 개인적인 성장, 또 문화에 관한 굉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대 시절 배구 선수였던 저자는 허리가 좋지 않아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고 난 후 심한 통증으로 숨도 쉬기 어렵고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배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과 공포로 불안했지만 그때 다시 가능성을 보여준 건 아버지가 권한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점이 중요하다라는 글귀에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마음 챙김에 관한 책과 기사를 읽고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우울해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현재의 자잘하고 평온한 순간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입니다. 열린 창문으로 훅 끼쳐든 바다 냄새가 나를 감쌀 때, 따사로운 석양이 밤을 위해 서서히 물러날 때와 같은 순간순간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자잘한 순간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현재의 나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몸이 아파서 마음 챙김이라는 걸 알게 되고 더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연구한 분이라서 그 마음 챙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스토리나 진정성이 기반이 돼서 더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샤피로의 마음 챙김에는 3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와 의도, 태도가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마음 챙김을 구성한다고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의도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희망과 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마음의 나침반을 향하게 하는 요소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이유를 계속 상기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는 우리의 관심을 현재 순간에 계속 머물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울러 태도는 호의와 호기심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샤피로는 이 마음 챙김의 3 기둥을 이해하기 쉽게 자신과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샤피로가 강연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워서 8살 아들 잭슨에게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 대신 자신의 의도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짐도 풀지 않고 우편물이나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아들 잭슨과 보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와 해변에서 뛰놀기엔 더없이 좋은 날이라서 해변으로 갈 짐들을 챙기고 잭슨을 기다리는데요. 정작 아이는 쪼그리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얘야, 준비 다 됐다. 얼른 와, 해변으로 출발하게. 그런데 아이가 이번에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샤피로는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 생각하기를 우린 점심시간 전까지 해변에 도착해야 해. 그래야 완벽한 햇살 속에서 완벽한 소풍을 즐기며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그럼 난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있어. 그러다가 멈춰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기분은 뭐지? 다음 순간 수천 피트 상공에서 굳게 다짐했던 의도가 떠올랐습니다. 얼른 집에 돌아가 아들의 뺨을 부비며 엄마가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자신의 의도를 새삼 떠올리면서 잭슨에게 걸어가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녀석은 개미떼가 줄줄이 지나가는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개미가 지나가는 것조차 흥미로워하며 오래 바라보기도 합니다. 샤피로도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그러더니 잭슨이 샤피로 쪽으로 슬며시 몸을 기울입니다. 몸의 기운을 빼고 온전히 기댑니다. 그 순간 샤피로는 깨닫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초조함 때문에 이 순간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돕니다. 내 몸에 기대어 쉬는 내 아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진정 중요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수록곡이죠. 임영웅이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욕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여기서 해변으로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에게 반사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저자는 스스로 내 감정을 되돌아보고 처음의 의도를 되짚어봅니다. 아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걸요. 처음 의도를 기억했기 때문에 짜증이라는 반응과 현명한 대응 사이에서 일단 멈출 수 있었던 거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내가 대응하고 싶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도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뜻밖의 소중한 시간을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미를 들여다보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우린 멀티태스킹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으며 그런 경우 소중한 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명확하게 보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흔히 전체 시간의 47% 동안이나 이리저리 방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인생에서 거의 절반을 놓치고 사는 건데요. 우리 뇌는 날마다 5만에서 7만 개 정도의 생각을 짜내고 2초마다 한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은 현재이며 나머지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일 뿐입니다. 연구 결과 행복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그 일에 충실히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더 달려있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일이 좋든 싫든 그 일에 집중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책임의 세 번째 기둥, 태도는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샤피로는 아들과의 사례에서 호의와 호기심의 태도로 상황을 명확하게 보려고 애썼습니다. 마음챙김의 태도를 예로 들면서 샤피로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 샤피로 왔구나 하면서 반갑게 뛰쳐나오던 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경청하는 사랑으로 언제나 호의로 맞아주고 귀 기울여주던 모습으로 대하던 태도를 떠올리면서 마음챙김의 태도에 있어서 호의와 호기심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샤피로 또한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던 아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한 덕분에 아들과의 귀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 주의, 태도라는 이 세 기둥은 순차적인 단계나 절차가 아니라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을 명확하게 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서가 부르는 아름다운 구속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사피로가 아들을 재촉하는 장면,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하거나 식사를 위해서 함께 나가기로 했는데 가족 중 누군가 준비를 하느라 늦었을 때 우리는 재촉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좋으려고 나가기로 한 건데 막상 차를 타면 서로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처음 의도를 생각해야겠죠? 그건 아마도 가족 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거고 좋은 취지였을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되새기면 기다리는 마음도 조금은 너그러울 수 있겠고 채근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면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도 미안해져 조금 서두른다면 얼굴 붉히면서 집을 나서는 일도 없겠죠? 이건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마음 챙김은 명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상황에서 접목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감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처음의 의도를 생각하며 호의적인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신경 점화가 일어나 신경 연결이 생겨나고 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순간순간 실천하는 건 뭐가 됐든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켜서
뭐든 실천할수록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 세포 건강이 유지되고 심지어는 노화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외부의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마음 챙김입니다. 나의 감정에 매몰되고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성격대로 또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춰서 제3자 입장에서 보고 나를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하게 됩니다. 대응을 하게 되면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힘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삶의 존재 양식으로서 순간순간 실천할 때 삶 자체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잠깐 멈춰서 현재의 순간을 수용적으로 자각하고 처음의 의도를 되새겨서 호의와 호기심의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르는 분홍신 듣고 오겠습니다.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12개로 갈린 수당난 골목길
이 책에서는 또 중요한 자기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자존감 강화를 위한 구호와 함께 스트레스를 이겨낼 해법으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하지만 자존감은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할 경우 낮은 자존감은 우울이나 불안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불안정해서 최근 성과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땐 우리를 지원하지만 일이 틀어져서 정말 지원이 필요할 땐 등을 돌리는 친구와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자존감 개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기자비라고 하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자비와 자존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자기자비란 우리가 공경에 처한 친구를 대하듯이 우리 자신을 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 호의와 애정을 품고 자신을 대하도록 배우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한 팀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합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의 핵심이 바로 자기 연민, 자기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 연구진이 모든 학생이 탈락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철자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학생 절반에게는 자기 자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라거나 이런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라는 말을요. 나머지 절반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줄 만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버클리에 합격할 정도라면 당신은 똑똑한 학생이겠죠? 라는 말을요. 자기 자비를 느끼도록 권유받았던 학생들은 다음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비 덕분에 탈락했던 첫 테스트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반면에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실패에 더 영향을 받아 공부에도 소용없다고 느꼈습니다. 연구 결과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배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성장 기회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뭔가 잘못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력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비를 품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낮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 수준이 남들만큼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비를 품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잘 압니다. 실패에 대한 정의 자체도 다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그저 배움의 기회일 뿐이니까요. 자기 자비의 실수와 좌절,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날 회복력과 용기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부정하는데 귀중한 자원을 쓰지 말고 잠시 멈춘 다음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세요. 다른 시선으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서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오겠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숲을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오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우아
책에서 기억에 남는 공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괴로움은 고통 곱하기 저항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고통이 100이더라도 저항이 0이면 괴로움도 0입니다. 고통은 불가피하겠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는 주어지는 고통에 얼마나 저항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저항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고통이 1이어도 저항이 100이면 괴로움은 100이 되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괴로움을 줄이는 일이라는 공식입니다. 닥친 상황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에 대처하는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괴로움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또 0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많이 와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죠. 그저 내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고통이 없는 상태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고통은 기본값입니다. 단지 얼마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결정됩니다. 달라이 라마도 법륜스님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주 쉬운 진리인데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경이 부르는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간 Goodbye
마음 수행을 연구했던 저자 역시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3살 무렵 남편과 이혼하고 또 살집마저 없어 전전긍긍하다 집세를 물어보며 힘들어 보였는지 집세를 깎아준 주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실패했다는 느낌과 자기 판단을 떨쳐낼 수가 없어져서 자기자비가 들어설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호의를 위한 공간도 기쁨의 공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명상을 하는 다른 분이 아침마다 자신에게 사랑해 샤오나 라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도저히 그러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그럼 안녕 샤오나 라고 매일 아침 가슴에 한 손을 올리며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가슴에 한 손을 올리고 숨을 들이쉰 다음 비장하게 말해요. 안녕 샤오나. 놀랍게도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휘몰아치던 수치심과 불안감 대신 호의와 빛이 퍼뜩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뒤로 안녕 샤오나 라고 말하는 수행을 계속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나를 조금은 덜 가혹하게, 조금은 더 자상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수행이 동네 사람들이 춤추는 모임 주변에도 서성이게 되며 일요일 아침마다 춤추는 무리에 동참해서 한 번에 1mm씩 자신의 몸을 깨워 전혀 감각이 없던 부분이 조금씩 느껴져서 나중에는 그들 무리에 껴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움츠려 있던 젊은 여성에게 자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홀로 버티느라 힘들었을 그녀 스스로가 참으로 안타까워 눈물을 쏟아내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 시도는 바로 모닝 I love you. 안녕 샤오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완벽함과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면 아침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 이름을 호명하면서 안녕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요. 인간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길 때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란 실패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며 또 그러한 경험을 인간 삶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못났다고 여기는 생각은 그만. 이제는 내 마음에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연민 수행법. 진정한 성장은 내 마음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마음 챙김과 자기 자비를 어떻게 기를지 알려주는 대단히 멋진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마음 챙김은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멈춤의 순간을 마련함으로써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 챙김은 벌어진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라.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은 현재, 나머지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구. 저자는 지금 바로 여기의 순간에 집중하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에 있어서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현명하고 자애롭게 대응하는 능력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비로 채우시고 실수나 실패도 하나의 경험으로 유연하게 대하시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여유 지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챙김이라는 책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 FM 98.9MHz 톡톡 인문학 이종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